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재물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쥐띠들의 올 한 해 12달 운세 가운데 재물운의 발복이 유력한 그런 달들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그런 달이 돌아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세 대응 전략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발복된 그 재물 발복을 좀 크게 발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주로 운세의 대응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쥐띠들의 12달 운세 가운데 가장 금전운이 좋은 달은 몇 개 달이 있는데요. 우선 가까운 달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5월달에 이 상간유수의 운이 펼쳐지는데요. 유튜브 특성상 또 처음으로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운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정체되어 있던 그런 풀리지 않던 고민을 주던 답답하게 성과 없이 그렇게 속썩이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제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또 중요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그동안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있다면 서서히 이제 매기가 붙는 그런 달이거든요.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금의 흐름도 얘기하거든요. 큰 목돈운, 큰 문서운은 아니지만 뭔가 좀 자금의 숨통이 트여져서 이제 좀 살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좀 운이 풀려준다는 거죠. 이런 달에는 체감적으로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달도 이제 자금으로는 좀 유리한 달인데 자금의 그 사이즈는 이제 큰 목돈운은 아니란 얘기죠. 규모는 좀 다릅니다. 이런 달에 어떤 운세 예측이 되면 실질적으로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매출이 정말 눈에 띄게 좀 확연하게 나아지는, 또 나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달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쥐띠 경우에는 올 한 해 12달 운 가운데 음력으로는 1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또 해가 넘어가겠지만요. 음력으로 12월이 수륙 천금의 운세거든요. 수륙천금이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란 얘기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 거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이제 12달 가운데 이런 달에 가장 왕성하게 돈의 융통과 흐름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달이 12달 가운데 쥐띠한테는 가장 재물 발복할 수 있는, 재물의 운이 가장 왕성하게 들어오는 그런 운세죠. 여러분이 이런 어떤 재물 발복의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달은 좀 전반적인 부분이 함께 길해진다는 것이죠. 딱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파생돼서 다른 것까지, 다른 여파까지 운들이 좀 함께 풀려가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발복으로 아주 큰 돈이 들어오는 바로 음력 12월 달 주목해 보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쥐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금계포란의 운세거든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알을 품는 거거든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황금 알을 낳는 그런 운세인데요.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인데요.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이 되었다면 그런 달 또한 재물발복으로 아주 유리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좀 실속 있는 알을 지금 품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것이 제법 좀 쓸모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후일을 기약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왜 금전적인 재물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왜 중요한지는, 바로 금계포란이라는 것은 단지 알만 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까지 품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식의 누군가 알을 품는 그런 정성으로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재물운과 재물발복을 시켜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귀인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인은 어느 날 달나라 별나라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기포란의 운세가 예측이 된 이런 달에 사람까지도 내가 좀 품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보듬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큰 귀인이 돼 있는데, 그 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재물복에 숨통을 트이는 그런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중장년들한테 귀인의 역할이 나타나서 무슨 느닷없이 관운을 하사해서 직장을 바뀌어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물복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결국 귀인의 역할이다라는 것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운세 예측이 이렇게 길하고 좋은 어떤 운으로 나온 달에는 또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그 달에는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전략을 세우실 때 거기에 맞춰서 또 비례해서 운들이 더 발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물과 관련된 그런 운세 예측이 된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못 받은 무슨 외상값이라든지 물품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돈들도 이런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형국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운이 그렇게 재물운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길하게 운이 붙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그 운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상대들이 돈의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가 되거든요. 좋은 운세가 예측된 달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운세 대응 방법도 함께 병행된다면 결과가 더 낫다는 얘기니까요. 또 신축년 올 한 해 12달 운세 가운데 음력으로 8월 달에 이 쥐띠들 같은 경우는 작선연탈의 운세가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아주 왕성한 문서적인 성취가 12달 가운데 가장 높은 달인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문서적인 성취, 문서운이 제일 12달 가운데 좋은 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변화도 되고 변동, 투자,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아주 좋은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달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작선연탈 이런 강한 문서운이라는 것은 다른 운세 예측된 여러 가지 어떤 운세 상황보다는 제일 상위의 개념에 이 작선연탈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이 상위의 개념인 이 운세의 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하위에 있는 그런 어떤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결국 작선연탈이 왕성한 운이 성취운으로 들어왔다면 분명히 재물 쪽으로도 그 운세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문서가 변동될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신 분 같으면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부가가치가 아주 높게 나온다든지 또 재물이 막혀있는 분들은 이런 달에 또 재물운이 트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가장 유효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달이 바로 이 작선연탈 같은 이런 달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런 달도 재물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운세 예측에서 재물운 쪽으로 기란 쪽으로 재물발복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달들이 이렇게 몇 개 달들이 예측된 그런 달에는 여러분께서 또 하셔야 될 그 운세 전략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그런 기간에 돈 거래는 아주 안 좋죠. 소액이든 많건 그 시기는 피해야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단지 돈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물운이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재물운수로 아주 유리한 재물발복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달들이 예측됐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구설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달들은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죠. 사기 같은 것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구설이라는 건 결국 앞전 달에 생긴 그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재물 단속을 하고 더 사기당하지 않게 더 신중하고 꼼꼼해야죠. 올 한 해 쥐띠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재물 쪽으로 역시 하반기에 아주 강한 운이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반기 이후 하반기까지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 큰 기대 좀 해보시고요. 올 한 해 운수 가운데 쥐띠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금전 쪽으로 문서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취 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강한 운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런 달의 어떤 운들이 결국 봄철에서 초여름까지 이르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운세 전략, 운세 관리를 잘 하셔서 순조롭게 바톤 터치를 해놓으면 틀림없이 가을과 겨울에는 좀 풍성한
좀 다른 해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규모 있는 성과를 내실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전 운 또 재물운 위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GT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각종 알찬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좋아요,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중년들을 위한 자기계발과 감성 충전의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GT 여러분 크게 성취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